자, 안녕하세요. 2018년도 고1 11월 모의고사 21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내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 시험 당시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 지문을 어려워했었어. 그리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헬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식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정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같이 끊어가면서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갈게요. 금성의 다른 이름인 샛별은 새벽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성에 붙인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샛별이라는 것은 새벽에 보이는 별이란 뜻이고 얘가 곧 금성이랑 똑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금성은 하루 종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런 거 버리잖아. 국어에서는 이런 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내용일치 정보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게 볼게요. 새벽이나 초저녁에서만 볼 수가 있대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라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금성이 왜 하루 종일 보이는 게 아니라 새벽과 초저녁에만 보이는 것인가, 요거 원리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 자, 중요하겠네요. 자, 이 원리에 대한 답은 이미 겉보기 운동이라고 답을 제시했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 지구상의 관측자가 하늘의 천체, 별 같은 걸 말해요. 관측 시기에 따라서 천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 하늘의 별을 보면 저녁 7시에 보는 별이랑 밤 11시에 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지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왜냐하면 관측자에게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관측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겉보기 운동의 개념이 나왔어요.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으로 인해서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이런 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렇게 천체가 움직이는 건 실제 움직임과는 달라요.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움직임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겉보기 현상,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내려가 볼게요.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자에게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대요. 이는 마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사물인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이치라는 건데, 그림의 가나에서처럼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할 때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자, 지금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북반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확대시켜 볼게. 지구가 있고, 나 그림 못 그려서 그림 그리기 싫은데.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쪽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앞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 동서남북 구하는 방법 알죠? 이 사람의 왼쪽이 서쪽이고 이 사람의 오른쪽이 동쪽인 거잖아. 자, 지금 이게 헷갈리면 자기 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어느 쪽을 동쪽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겠죠. 고로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때 지구의 자전 방향은 중요해. 시계 반대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의 방향이므로 하늘의 천체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여기 자전 방향 있네요. 지구는요, 요런 방향으로 움직인대. 이게 뭐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여기로 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 그러면 이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요렇게 돈다는 거죠. 서에서 동쪽으로.
근데 천체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느껴진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겠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거를 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땅 위에 서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뒤통수예요. 자, 근데 여기 하늘에 별이 떠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쳐볼게요. 즉,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옆으로 갔어. 근데 천체의 위치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 해볼 때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왼쪽으로 간 느낌이 들죠. 그럼 상대적으로 천체는 요렇게 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너무 잘한 거.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21번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선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다 확인했죠. 그 다음 3번 관측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확인했죠. 지구의 자전 방향과 천체 움직이는 반대다 확인했죠. 그 다음 관측자에게 서쪽은 관측자에게 왼쪽 방향이다. 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일단 21번의 1번 선지 1문단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다.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문단에 있었어요. 관측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여기에 있었네요. 21번의 3번 선지. 자, 그 다음 21번의 4번 선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다. 여기 있네요. 21번의 4번. 그 다음 21번의 5번. 서쪽은 북반구 주기도에서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 21번에 5번 선지 여기 가능하네요. 그럼 쌤이 지금 2번만 안 했잖아. 2번. 겉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의 방향을 살펴본 거래요. 천체의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측자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가 그거에 따른 천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지금 21번에 2번의 근거가 되는데 자, 확인해볼까? 2번 어디가 들렸어? 천체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또한 천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도 겉보기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천체를 우리가 내행성이라고 해요. 이거 안내자잖아. 왜 안내자를 쓰냐면 지구 공전 궤도보다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 해 이런 거 배우잖아.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과 가까운 천체들이 이제 뭐 수성이랑 금성이겠죠? 그걸 이제 내행성이라고 하는 거야. 태양의 위치 관계를 내행성 중에 하나인 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건 쌤 지울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태양과 금성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를 합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지구, 금성, 태양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내합, 지구, 태양, 금성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외합이라고 한다. 자,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런 반대의 개념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 알고 있죠? 자, 우리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이 동글뱅이들, 얘네가 지금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는 금성의 궤도래. 아,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인 거야? 얘가 금성인 거야. 그러면 외합의 개념 우리 아까 봤죠? 외합이 뭐였냐면 지구, 태양, 금성의 순서래. 지구, 밑에부터 갈게요. 지구, 태양, 금성. 이런 순서가 되어 있을 때, 즉 금성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맨 위에 있을 때 여기를 외합이라고 한대요. 그럼 반대로 내합. 내합은 뭐였냐면 지구, 금성, 태양 위치죠. 그래서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 요거를 내합이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합이라는 것은 지구, 금성, 태양. 태양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그 사이에 있고 지구가 가장 아래에 있는 요런 구성이고 그 다음 외합은 금성이 가장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지구가 가장 밑에 있는 요런 구성을 말하네요. 그래서 금성의 위치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으면 내합, 그 다음에 금성의 뭐야?
금성의 위치가 태양과 지구의 바깥에 있을 때, 요럴 때 외압이라고 한대요. 또한 지구상의 관측자가 태양과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행성을 바라본 방향 사이의 각을 이각이라고 한다. 즉, 관측자가 보았을 때 금성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거리로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이각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각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금성과 태양 사이에 떨어진 거리라는 건데, 이각은 다시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이는 그림의 V5와 V6에서처럼 금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는 경우와 V2, V3처럼 서쪽에 있는 경우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금성이 V6과 V2에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이각을 각각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으로 본대요. 잠시만.